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과연 누가 그 고삐를 쥐고 있을까요? 혹시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의 데이터도 당신의 국가가 모든 흐름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인터넷이 국가의 경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 어떤 정부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데이터 주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매 순간 인터넷에 접속하며 살아가지만 그 거대한 통제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또 어떤 격변을 맞이하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숙이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특히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국가의 근간인 주권이라는 개념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서막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열어가는 새로운 우주 인터넷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터넷은 거대한 해저 케이블과 수많은 지상 기지국이라는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이 지구의 바닷속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고 대륙 곳곳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쉼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를 연결하고 있죠. 이 인프라는 각 국가의 영토 안에 건설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트래픽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망을 감시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때로는 아예 통신망 자체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지상 기반 인터넷의 권력 구조였죠. 하지만 이 견고한 구조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나 망망대해 위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은 요원한 꿈일 뿐이었고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물리적인 통신망이 끊어져 버려 고립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고요. 이처럼 물리적인 한계와 국가별 통제 구조는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하늘에서 직접 인터넷 신호가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비처럼 인터넷이 지상 어디든 뿌려진다면 말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바로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주역입니다.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촘촘하게 띄워 마치 하늘에 거대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이 위성들은 지상의 기지국이나 해저 케이블 없이도 사용자 단말기로 직접 인터넷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이른바 우주에서 직접 내려오는 인터넷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주 인터넷은 기존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으니 어떤 오지나 재난 지역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특정 정부가 인터넷망 전체를 감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바닷속 케이블이나 땅 위 기지국에 구애받지 않고 하늘의 위성과 직접 연결되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래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빠른 인터넷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 권력의 중심이 지상에서 우주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인식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인터넷의 혁명적인 힘은 과연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도 충격적인 답변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통신 인프라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표적이 되었죠. 지상의 기지국들이 무너지고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국가 전체가 정보의 암흑 속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처럼 등장한 것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머스크는 즉각 스타링크 단말기를 지원했고, 이 단말기들은 파괴된 지상 통신망을 우회하여 우주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조종하고 전장 상황을 공유하며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죠. 시민들 역시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뉴스를 확인하며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타링크의 등장은 여러 국가의 복잡한 외교적, 안보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현대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한편으로는 재난이나 전쟁 상황에서 필수적인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정보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스타링크의 우크라이나 활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서방의 군사적 지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보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처럼 스타링크는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이 거대한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요? 스타링크의 사례는 우리에게 통신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지정학적 균형과 국가 안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오가는 정보가 때로는 총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우주 인터넷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데이터 주권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각국 정부가 해저 케이블이나 지상 기지국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었죠. 마치 국경 검문소처럼 정보의 흐름을 일정 부분 관리하며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처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인터넷은 이러한 기존의 통제망을 무력화시키면서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과연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한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의 감시나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누가 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이 될까요?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통해 오가는 정보가 국가의 법률보다 우선시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은 국가 주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부는 스타링크를 자국 법률 아래 두어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스타링크는 자신들이 전 세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며 특정 국가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유목민족이 국경을 넘나들며 자신들만의 규칙을 지키려는 모습과도 같아서 국제법적 해석과 외교적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 차이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까지 번집니다. 만약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통해 오가는 민감한 개인정보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이 해킹되거나 혹은 기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용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단일 기업이 전 세계인의 통신망을 장악하게 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국가가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마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어느 나라의 깃발을 달아야 할지 모르는 채 표류하며 언제든 해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링크가 가져올 미래가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오랜 숙제였던 정보 격차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죠.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통해 아이들이 선진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직구촌 곳곳의 재난 지역에서 끊어진 통신망을 복구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은
분명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립된 섬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 문명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일이죠. 인류의 지식과 정보 접근성을 민주화하는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도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 의존성이 너무 깊어지면 그 기업이 사실상의 정보 주권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타링크가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통제하거나 혹은 은밀한 감시 도구로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개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편리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여 있고 언제든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 새로운 기술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작정 기술 발전을 환영하며 무방비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잠재적 위험을 경계하며 새로운 국제적 규범과 협력 체계를 서둘러 마련할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 역시 자신의 데이터 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지켜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 스마트폰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과연 누구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통제가 나의 자유와 안전,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그 이상입니다. 이는 국가라는 근대적 개념과 주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시험대에 올리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통제하는 인터넷 시대에서 그 누구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우주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려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데이터 주권의 위협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으며 이 문제가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